여러분 반갑습니다. 칸트TV의 칸트입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 총선 선관위 대리투표를 허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선거를 부탁하거나 선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4월 15일 총선에서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바로 피성년 후견인들이 4.15 총선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1만 5천여 표를 대리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4대 원칙마저도 무시를 하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리투표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선거 4대 원칙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선거, 두 번째, 평등선거, 세 번째, 직접선거, 네 번째, 비밀선거. 우리가 흔히 학교를 다녔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평등선거는 남녀, 빈부격차 없이 투표 가치를 모두 평등하게 1인 1표로 한정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접선거는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비밀선거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이렇게 크게 선거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선관위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시를 한 채 선거 4대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가 이제는 하다하다가 1인 1표제라는 선거의 기본 대전제마저도 스스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피성년 후견인 대리투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이번 결정은 선거의 원칙 중 오로지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고 4가지 중 3가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투표는 그 의사표시도 불분명한 사람의 투표권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할 대리인을 내세워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애초에 투표권의 당사자가 되는 금치산자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사람의 의사 자체가 명확한지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은 선거에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치산자나 정신적 문제로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분들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대리인들이 정확히 이해해서 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설령 정신적 문제가 없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총선을 앞두고 사안에 따라서 시시각각 생각이 변합니다. 그런데 금치산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파악해서 선거에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금치산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추후에 대리인이 들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의 말이 바뀌어버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금치산자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당되는 사람의 생각과 정치 이념을 미리 들어서 녹음을 하거나 사전 청취를 하는 것은 선거 전에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 대상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선거가 원칙입니다. 선관위의 이와 같은 개변으로 원칙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부득이하게 선거 당일 누군가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나의 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해 나를 대신할 대리인을 내세워서 투표권 행사를 원한다면 그 대리인 1인이 다중투표를 못하게 막을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 대리인 투표를 한다면 이러한 사안에도
법의 형평성 논란은 야기될 것이고 사회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왜 금치산자, 정신적 문제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동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은 내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가 대리인을 인정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설령 대리인이 대신 투표를 했다고 치면 정말 원래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된 투표를 했다고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대리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 말고는 제대로 투표권이 행사되었는지 그 누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기에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결국은 비밀로 붙여지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치산자나 정신질환자 혹은 소통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신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1인 1표제의 선거 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선거 박탈 방지라는 미명 아래 대리인을 내세워서 투표권을 더 주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또한 선거 이후에 대리 투표자가 금치산자 혹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분의 투표권을 온전하게 행사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증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증도 애초에 물을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2중 3중의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연 대리 투표인이 제대로 투표했다라고 하는 검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투표 전에 의사소통도 어려운 분들의 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해 사상검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투표로 인한 선거 비밀 원칙을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은 어처구니가 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꼭 저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와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선거 4대 원칙 중 오로지 보통선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3원칙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기형적인 결단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근간이 되는 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만큼은 우리들 손으로 막아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수치의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께 저항합시다. 감사합니다.